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오늘도 당신께 드릴 꽃 한 송이 사지 못했어요. 남은 향도 얼마 없어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오늘도 사과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62살이 되어 설마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기요금 독촉장이 놓여 있고 맨 위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최종 통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스 요금도 2달치나 체납되었고 수도 요금도 납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남은 것은 간장과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뿐이었습니다. 김은희는 1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남편의 투병 생활로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지금은 월 60만 원의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전직 간호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인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먹은 것이라고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오래된 식빵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의 마감 할인 코너를 둘러봐도 1,000원짜리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카트에 물건을 담았는데 이제는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걷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 아주머니, 요즘 많이 초췌해졌네. 남편분 돌아가시고 힘드신가 봐. 이웃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 좋은 분들이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뿐인 딸은 부산에 시집가서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전화로는 항상 씩씩한 척합니다. 그런 상태로 공원 벤치에 앉아 쉬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일며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양실조였던 모양입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정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품위 있는 백발의 신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사는데 안색이 무척 안 좋으시네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위기의 신사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주셨고 저는 천천히 그 물을 마셨습니다. 언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박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 혼자라는 외로움,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분 앞에서는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이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백반집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사양 말고 드시고 싶은 걸로 주문하세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시지 않겠어요? 집이 커서 혼자 지내기엔 휑하기도 하고 서로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과 오늘 밤 또다시 혼자서 차가운 방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댁은 번듯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에는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무척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운 분이셨네요. 사모님께서. 고맙습니다.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조금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분명 행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편하게 쓰세요. 수건도 준비해 두었고 갈아입을 옷은 제 아내의 것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쓰세요. 목욕물도 데워 놓겠습니다. 손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깨끗한 침대와 푹신한 이불. 이렇게 호사스러운 환경에서 잠들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룻밤만 신세 지려던 것이 박 선생님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생활에 활기가 돕니다. 저도 즐거워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전직 간호사의 꼼꼼함으로 박 선생님의 생활 환경을 정돈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셔서인지 집안이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박 선생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냄새로 잠을 깨워드리고 싶어서 정성껏 멸치 육수를 냅니다. 은희 씨가 해주는 밥은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박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유미도 이렇게. 박 선생님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유미는 분명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름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술렁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돌아가신 사모님과 겹쳐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싫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기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목욕을 마치고 손님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의 옷을 입으려고 윗옷을 벗었을 때였습니다. 속옷 차림에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박 선생님이 문을 노크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은희 씨, 수건을. 박 선생님은 저를 보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저도 급히 옷으로 몸을 가렸지만 박 선생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의 표정에서 남성으로서의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의 바지 앞부분이 살짝 부풀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방을 나갔지만 저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여자로 봐주시는 걸까요? 62살의 저를.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표정과 그의 바지춤의 부풀물 떠올리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외의 남성에게 이런 감정을 품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선생님은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은 실례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시선이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어느새 연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못하고 그저 신세만 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비도 공과금도 모두 박 선생님이 부담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박 선생님이 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눈을 떴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선생님이 서재에서 독서하시는 동안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요리도 청소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특별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보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면대 거울에 비친 62살의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박 선생님은 저를 여성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의 표정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박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평소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씨가 와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인데 그런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정말입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매일이 우울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박 선생님의 다정한 말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은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매일 웃는 얼굴로 대해주십니다. 식사 때도 제가 만든 요리를 정말 맛있게 드셔주십니다. 박 선생님,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어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 씨는 충분히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남자에게 기대기만 하는 그런 여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은희 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돈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한 보답을 하게 해주세요. 제 몸을 박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은희 씨, 이제 젊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여성으로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분명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박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박 선생님이라면 안심하고 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긴장하고 계신 거겠지요. 은희 씨,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침대 옆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 속에서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싫어지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은희 씨.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지만 막상 맨살을 보이려니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62살의 제 몸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손으로 가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은희 씨. 가리지 말고 보여주세요. 박 선생님의 다정한 말에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제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가와 그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박 선생님의 다정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나이가 되어 남성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다니. 서로 젊었을 때와 같은 격렬함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깊은 충만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박 선생님의 하반신에 살며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부풀매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박 선생님, 기분 좋으세요? 은희 씨, 너무 부드러워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서로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몸을 소중히 다뤄주셨고 아픔을 느끼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해.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껴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남편 외에 남성에게 안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박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은희 씨.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낀 건 처음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은희 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 일을 떠올리니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은희 씨, 박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일 말입니다만, 네, 감사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니요? 은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설마 박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진지한 시선에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 과거를 소중히 하면서 새로운 미래도 걸어갈 수 있다면 은희 씨의 남편에 대한 사랑도 저의 유미에 대한 마음도 소중히 하면서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과의 새로운 관계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저의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박 선생님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위해 동네의 파트타임 일자리도 찾아주셨습니다. 작은 의원의 접수 업무입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은희 씨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박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이 빛나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건강해지셨네요. 그런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설 때는 박 선생님에 대해서도 보고합니다. 고마워요. 박진우라는 멋진 분을 만났어요. 지켜봐 주세요. 분명 남편도 저의 행복을 기뻐해 줄 겁니다. 은희 씨, 이번에 같이 여행 갈까요? 정말요? 네, 온천이라도 가서 푹 쉬고 옵시다. 이제는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침대에서 잠드는 매일입니다. 그 비 오는 밤 몸으로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설마 이런 전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애정으로 변하고 우리의 관계는 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62살이 되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